한국 기술 비웃던 중국 정부. 꼬리 내렸다. KF-21 전투기 국산 엔진 특허 생산. 엔진 비행시험 성과에 유럽 언론 충격. 빠르게 발전해온 국산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도 끝판왕 격인 국산 항공엔진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독자적인 항공엔진을 개발한 6번째 국가가 될지, 14년이라는 개발 기간이 더 길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1일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열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 계획안을 심의했다. 앞으로 3조 3,500억 원을 투입해 16,000LBF 파운드 포스급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파운드 포스는 엔진 출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16,000LBF는 16,000파운드 7,257kg를 들어올릴 정도의 힘이다. 새 엔진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엔진 14770LBF급 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계획안에는 엔진의 목표 성능, 사업 추진 방식, 예상 비용과 일정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에 성공하면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던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할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은 앞으로 14년 후 시험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엔진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의 현재 GE 엔진, 과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될 예정이다. 항공 엔진 국산화는 그동안 기술 및 비용 측면의 어려움으로 좀처럼 손대기 어려웠던 과제다. 현재 독자 기술로 항공 엔진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 정도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를 보유한 일본도 자체 엔진은 없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개발, 무기 수출을 위해 국산 엔진은 필수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으로 가스터빈 엔진 기술 이전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인 전투기는 MTCR에 따라 엔진 수입 수출이 엄격히 통제된다. 우리나라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엔진을 수입하거나 자체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도 첨단 항공기 엔진을 좀처럼 해외에 내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국산 엔진이 없으면 항상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공군의 장비 유지 예산 중 엔진 관련 예산이 33.1%, 2019년 기준으로 부담도 크다. 전투기의 전체 비용 중 초기 도입비가 30%라면 유지보수 비용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 수리를 위해 미국을 오가는 시간과 비용 및 그로 인한 공군력 공백도 국산 엔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국산 엔진을 개발하더라도 전투기 등에 실제 적용하기까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예를 들어 엔진 개발 일정과 전투기 개발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엔진을 바꾸면 전투기 기체도 손을 봐야 한다. 새 엔진의 안전성, 신뢰성을 100%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2. 러시아의 무기 공급 병력 지원 확대 중 북러 밀착 노골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노골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근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병력 제공 규모와 군사기술 협력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중안군사위원회 명령서를 관련 기관에 하달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은 10일 당중안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5시 전날 1일 결정된 명령서를 국방성 장비총국, 당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미사일총국, 군총참모부 전투훈련국에 하달했다며. 명령서에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러시아에 제공할 무기 규모 및 품명 검은색 위쪽 삼각형 군사기술 지원 및 협력 방식 검은색 위쪽 삼각형 전쟁 지원 병력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전했다. 명령서가 하달된 데 따라 관련 기관은 본격적인 무기 및 병력 제공 준비와 군사기술 협력 실행에 착수한 상태다. 소식통은 명령서는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방성 장비총국과 제2경제위원회는 포탄 생산 수출을
군수공업부 기술개발부서와 미사일총국은 군사기술 협력을, 군총참모부 전투훈련국은 로시아 지원 병력 준비를 담당한다 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성장비총국과 제2경제위원회는 내달 초부터 3월 말까지 152mm, 122mm 포탄 수십만 발과 전술유도무기 KN-23, 초대형 방사포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계획을 승인받아 집행에 들어갔다. 해당 명령서에 따른 군사지원이 실행됨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러시아군의 극심한 무기 소모 속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및 병력 제공은 전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령서에는 군수공업부와 미사일총국이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 국방기술실무대표단이 지난 4일 러시아를 방문해 이미 양측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러시아는 북한에게 미사일 정밀 유도 기술, 항공기 조립, 레이더 체계 핵심 기술을 2에서 3월 중 제공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민군 공군력 증강을 위해 지난해 2월 러시아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는데 명령서에는 이것이 성사될 경우 항공기 조립 실무 생산 공정화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단은 러시아 방산업체 및 국방기술자들과 협력해 기존 전투기의 성능 개량과 조립, 레이더 첨단 개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정밀 유도 사거리 연장 기술, 항공기 개량 조립 기술, 레이더 감시조기 경보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미사일 방어망 회피 가능성 증가와 제공권 격차 축소, 정찰 공격 작전 대응력 강화로 이어져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흔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명령서에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병력 지원 가능성도 포함됐다. 소식통은 이번 명령서에 따라 2월 초부터 전자정찰 특수전 부대와 기계화병 및 공병부대를 러시아 측에 제공하는 방안을 총참모부 전투훈련국이 현재 면밀히 기획 집행 중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은 단순한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북러 군사협력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며, 이미 무기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해온 북한이 전술무기, 초대형 방사포, 포병 인력 제공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군사 개입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감안하면 신속한 휴전 가능성은 낮고 협상이 최소 몇 개월에서 1에서 2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 유리한 협상 지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란이 러우 전쟁을 지원하며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방식처럼 북한도 전술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전투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장기적 군사 역량 확대를 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3.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 전차장갑차 헬기 150여 대 투입. 육군은 주한미군과 지난 3일부터 3주간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올해 첫 한미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 CALFEX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훈련에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전차대대, 2신속대응사단, 신속대응대대, 15보 병사단, 전차대대,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대대, 장병 2,000여 명이 참가했다. 또 K1A2 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장비 150여 대가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순환 배치된 스트라이커 여단 장병들이 한반도 동계 기상과 지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미 양국군 간의 소부대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은 미 스트라이커 여단 단독으로 진행되다가 지난해 7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대대가 한국군 최초로 참가했다. 이후 한미 양국군은 연합훈련이 상호 전술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연합작전 수행 및 한미동맹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사후 검토 결과에 따라 연합훈련으로 격상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군 훈련 참가부대를 3개 사단으로 확대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 및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시행 중이다. 또 한미 양측은 미 M777A 155mm 경량 견인곡사포 타 포병 장비 대비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으로 항공기를 활용한 신속한 기동과 긴급 공수가 가능한 포병, 미 AH-642 아파치 공격 헬기, 미 A-10 썬더볼트 공격기 등을 추가 투입해 훈련의 실전성을 높이고 있다. 한미 장병들은 연합 소부대를 구성해 근접 항공 지원, 포병 사격, 공중강습 작전, 기동부대 주야 간 실사격, 복합장애물 지대 개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전투기술을 숙달했으며 활발한 연합전술 토의와 사후 검토를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다. 훈련에 참가한 이태규 이 신속대응사단 소대장, 중위은 미군과 함께 기동하고 장애물을 개척하며 연합의 강력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미가 함께라면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훈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한국군 작전과장, 소령은 미 스트라이커 여단 장병들의 동계 적응과 한국군 전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합훈련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실전적 훈련을 통해 한미 양국군 모두의 전투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앞으로 제대별 유형별 한미 연합훈련을 더욱 확대해 연합작전 임무 수행 능력과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